자, 교과서 33쪽에 중단어 학습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즉 미정계수 ABC의 값을 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미정계수의 값을 정하는 상황은 우리가 교과서 26쪽에서 항등식 미정계수법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그게 첫 번째, 일정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식을 간단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고, 그리고 좌변, 우변을 모두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과서 26쪽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1번 문제는 1번 문제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그리고 2번도 2번 문제에 어울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적절한 걸 선택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선 우변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만 전개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2번이 조금 더 쉬운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그대로 둔 채로 우변만 전개를 하면 ax제곱 플러스 x항끼리 모아보면은 2-3ax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6이 되죠. 그래서 양변의 동류항끼리 비교를 하면 이제 x제곱항은 x제곱항끼리 같고 1차항은 1차항끼리 같고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우선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a는 2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b가 2, 마이너스 3의 녹색끼리 같으니까 즉 b는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3a. 그런데 지금 a가 2라고 했으니까 x값에 a값에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b의 값은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c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c의 값이 6. 그래서 이렇게 a값, b값, c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꽤 전개하려면은 벌써 여러 번 전개를 해야 되죠. 여기 4번을 전개해야 되고, 그래서 전개를 해서 동류항을 비교하는 방법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괄호 모양을 보니까 이만큼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간단하게 0이 되어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0을 대입하면은 간단히 이 부분이 다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입을 하기가 정말 좋은 식입니다. 마침 우리가 구하는 문자의 값이 문자의 종류가 총 3가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대입해서 얻어지는 총 3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 b, c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수치 대입법을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변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좌변은 간단하게 3이 되고 우변도 이만큼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만큼이 0이 되고 0이 되니까 두 개의 복잡한 식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에만 x에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c가 되어서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간단하게 8, 우변은 2a가 되어서 a 값은 4.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식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이 2, 우변은 플러스 2b만 남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0이 되어서 플러스 2b만 남으니까 b 값은 1. 그래서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항식 p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우리가 교과서 27쪽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은
다항식을 특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한 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복습을 하면은 어떠한 다항식을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간단하게 x값에 알파를 대입한 이제 이 값이 된다. p알파가 된다. 그래서 일일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 같은 경우도 어떠한 다항식의 개수들만 개수를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한다면 개수들만 가져온 뒤에 만약에 내가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여기에 알파를 대입을 해서 조립제법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숫자가 바로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조립제법으로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편리한 것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 맨 뒤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풀이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풀이는 나머지 정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조립제법으로 풀어볼 테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x-1을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간단하게 p1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자, p1은 여기 주어진 px식에다가 x에 다 1을 대입한 값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3만 남죠. 그래서 나머지는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 나머지가 되겠고, 자, 그리고 조립제법으로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우리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교과서 18쪽으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이 다항식의 개수들을 모두 들고 오는 거죠. 개수는 여기 앞에 붙은 이러한 숫자들을 다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오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이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죠. 하고 여기에 들어갈 알파 역할을 하는 숫자는 내가 지금 x-알파로 나누는 상황일 때 바로 이 알파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x-1로 나누고 있으니까 x-1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알파는 1이 되겠죠. 조립제법을 해보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그대로 내려오고 두 개는 곱해서 사선 방향으로 그대로 올려주죠. 하고 이 세로 방향으로는 각각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올리면 곱해서 올리면 1, 두 개 더하면 0, 두 개 곱하면 0, 두 개 더하면 3이 되어서 이 마지막으로 나온 숫자가 3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3이다. 즉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 두 가지 방법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번과 1번을 문제를 보자마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가장 일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고, 2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때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A = BQ 플러스 R 형태의 이제 식으로 표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상황은 px라는 다항식을 2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어서 뭔가가 몫이 나왔겠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A = BQ 플러스 R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면 px를 2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나왔고 나머지가 r이 나온 이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몫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만큼을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x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다 0이 되고 우변은 r, 내가 구하는 r이고 좌변은 p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p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다항식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대입한 거죠. 자세하게 실어서 보면 2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이거를 모두 계산하시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자, 3번 역시 나눗셈 문제입니다. 어떠한 다항식을 x-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지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인수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수 정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었고 교과서 페이지로는 29쪽에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px라는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죠. 뭐냐니까 x값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즉 알파가 p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면 무엇이 성립한다고 배웠냐면은 px를 x-알파 지금 여기 알파가 썼는데 이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성립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나눗셈이니까 주어진 상황을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의 식으로 써보면 px는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이 무언가가 나왔겠고 몫을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가 0이니까 뒤에 플러스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런데 플러스 0이라는 부분은 적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p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x-알파가 px의 하나의 인수라는 겁니다. px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완성된 이 px식에다가 이번에는 양변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알파는 이만큼이 0이 되어서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p알파는 0이라는 사실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p알파가 0일 때 나머지가 0이 되고 즉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지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양변에 알파를 대입을 해서 p알파가 0이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니까 사실 이 세 개는 모두 다 성립하는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특히 내년에 올라가면 p알파가 0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요 두 개의 관계가 나중에 2학년에 올라가면 중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 중에 이만큼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3번을 다시 보시면 x-2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알파가 2인 거죠. 그러면 p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p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p2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x값에 2를 대입하면은 a에 관한 방정식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풀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어진 식에 x값에 2를 대입을 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2 플러스 2a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0이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2a가 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풀이 방법이 1번, 2번, 3번, 4번 모두 각양각색입니다. 어떠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각자 다른 풀이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은 교과서 30쪽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이 두 번째, 네 번째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부호가 교대로 나올 경우에는 이 가운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성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의 세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이 x와 y의 합. 이때 이 부호와 이 부호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부호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녹색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반대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언가 세 개의 수에 대해서 제곱을 다 더한 뒤에 마이너스 각각을 짝지어서 빼준 것들. 자, 이 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여기 이랍니다. 빼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2 플러스 2yz 플러스 2xz 이것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각각을 모두 더한 거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일단 1번은 어떤 식과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식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바로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x제곱, 자, x제곱 일단은 먼저 보기 전에 부호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항상 부호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x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라는 말은 x와 y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부호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은 y와 z 곱의 개수가 플러스죠. 그러면 yz가 두 개 곱했을 때 플러스란 말이니까 두 개 부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yz는 각각 플러스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x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을 다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여기는 2y의 제곱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2y 제곱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x랑 y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9z 역시 그냥 3z의 제곱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3z의 제곱인지를 봐야 되는데 yz는 부호가 같으므로 마이너스 3z의 제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뒤에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3번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하나, 둘, 세 개의 합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2y 3z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그냥 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이렇게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적어도 똑같은 답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고 이 오른쪽도 답이고 둘 다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어진 식을 또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어떤 공식과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식은 여기 있는 1번 식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식의 x랑 y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x랑 y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부호가 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a의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의 세제곱은 말 그대로 b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3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그라미 2번 공식에 x 자리에는 2a가 그리고 y 자리에는 1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a 세제곱 플러스 1은 사실은 8a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이것은 2a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바로 2번 공식에 의해서 2a 플러스 1 곱하기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두 수의 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도 어떤 공식과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보니 여기 동그라미 2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지금 6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25의 y 세제곱인데 이것은 4x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5y의 전체 세제곱이므로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4x 마이너스 5y 곱하기 4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플러스 4x 곱하기 5y니까 20xy 그 다음 플러스 25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밖에 또는 교과서에서도 심한 문제나 그런 곳에 추가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과서 30쪽에는 없는 공식인데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제집에는 지금 설명하는 두 가지도 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각종 모의고사에는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떤 공식이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어떤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해서 이 식에서 가운데 있는 xy만 부호를 바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두 식을 곱하면 이 녀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일일이 전개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변을 전개했을 때 이 좌변이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어려워 보이죠. 바로 요 식에서 항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3xyz가 있을 때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이러한 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지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식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을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뭐 보다시피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건드리면은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면 x 세제곱이 나오니까 시작이 출발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개하면 xy 제곱이라는 필요 없는 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도로 적절하게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xy 제곱이라는 게 생기게 해서 상수에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하면은 y랑 이 녀석이랑 곱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보아하니 마이너스 xy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식은 x, y, z 이 세 개에 대해서 항상 대칭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y 항이 생겼다면은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라는 항도 생겨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이까지 전개를 하니까 또 어떤 항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x, y, z라는 또 필요 없는 항이 생겨나죠. 이 항은 여기에 좌변에 없으니까 이 항은 생기면 안 되는 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y랑 이렇게 이으니까 마이너스 x, y, z라는 항이 하나 더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좌변에다가 똑같이 x, y, z라는 항을 3개 빼주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만 적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서 뒤에 xy 그리고 yz 그리고 xz항을 이제 각각 빼주면 이러한 식이 성립하고, 이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합니다. 지금 녹색 글씨는 그냥 이 외우기 힘든 공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번, 2번 공식은 모의고사에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욕심이 있다면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의 값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미정계수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정계수법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과 그리고 일일이 전개한 다음에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마치 수치 대입을 하기에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수치 대입을 하려면 x값에 마이너스 1 말고는 대입할 만한 게 보이지 않죠.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3개나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괄호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 계수 비교로 풀어야 되는, 수치 대입이 아니라 계수 비교로 푸는 게 더 나은 풀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우변을 모두 다 전개를 해서 양변의 동류항끼리 비교를 하는 계수 비교로, 즉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오른쪽에 설명을 할 건데 엉뚱하게도 조립제법으로 풀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의고사 기출에도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꽤 나오는 그러한 풀이라서 이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난이도가 다소 어려우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계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모두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만 일단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변에 전개를 하면 우선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부터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공식이 쓰인 겁니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3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공식, 곱셈 공식 중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2차식 제곱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그 다음에 1차식 전개하면은 bx 플러스 b,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있죠. 이거는 모두 더한 게 우변이죠. 그래서 더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의 전체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의 x,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는데, 좌변이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니까 제 상태에서 동류항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죠. 자, 동류항끼리 비교를 하면 3 플러스 a가 4니까 a 값이 1이 나오고,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 5인데 a 값이 1이니까 b 값이 0이 나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3이니까 이만큼이 인데 a 값이 1, b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c 값이 1이 나오죠. 그래서 a 값, b 값, c 값. 생각보다 그냥 이거 싹 다 풀어 헤쳐서 a, b, c 값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만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출제한 진짜 의도,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x 플러스 1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일단은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하려면 우선 나눠지는 식의 각각의 개수를 다 들고 와야 되죠. 1, 4, 5, 3 들고 온 다음에 자꾸 등장하는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앞으로 자주 쓰일 테니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 조립제법을 해보면 이렇게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여기 밑에다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는데 몫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왔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다가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한 번 더 x 플러스 1 곱하기 몫 플러스 나머지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전개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을 밑줄 친 품만큼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가 0 나왔다는 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가 0 나왔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것도 다시 한번 x 플러스 1로 나눠 볼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1로 나눴는데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왔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보라색을 녹색에 그리고 녹색을 파란색에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선생님 좀 빨리 했는데 좀 호기심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자세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전개를 하면은 일단 하나, 둘, 세 개 전개를 하면은 x 플러스 1 전체 세제곱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플러스 이제 x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하나 있죠. 그 다음 플러스 바로 상수항 1인데 굳이 x 플러스 1 곱하기 0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굳이 곱하기 1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곱하기 굳이 1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플러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죠. 지금 A 자리에는 1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는 0이 들어가 있고 C 자리에는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는 1, B는 0, C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이 훨씬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x 플러스 알파로 내림차순환 그게 식이 나오면 앞에 미정계수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냥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1 가지고 계속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들을 보면 됩니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다라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 돼요. 실제로 답도 그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x 플러스 알파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서 나오는 나머지들에다가 순차적으로 A, B, C 해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하면 된다. 요거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5번이)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5번을
만약에 다음에 나왔을 때 실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밑에 간단하게 보면 그냥 계속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고 있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 그냥 뭐 가지고? 마이너스 1 가지고. 하고 A가 이거, B가 이거, C가 이거 이렇게 풀라는 의도로 지금 나온 문제다. 그 뜻입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넘어가면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또 생각이 나야 되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립제법.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과서 27쪽을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p알파의 값과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x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2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p입니다. 그 다음에 px를 여기 나온 것처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p-3입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p2의 값과 p-3의 값이 지금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 식이 결국에는 여기서 x자리에 숫자를 대입하면 남는 문제는 a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a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바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제로 p2의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다가 x자리에 모두 2를 대입을 하면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정리하면 4a 플러스 14 되고 그 다음에 p-3의 값은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다 대입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54 플러스 9a 플러스 9 플러스 4니까 정리를 하면 9a 마이너스 41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말이니까 4a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41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5a는 55가 되어서 간단하게 a 값이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p2의 값과 p-3의 값이 같다. 이것만 뽑아낼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는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일단 나머지 정리까지는 반드시 떠올라야 된다. 자, 7번은 6번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관한 문제라고 보면 되고 7번은 6번에 이어서 지금 계속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6번에 이어서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일단은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까지를 동그라미 1번으로 하고 좀 이따가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요것도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px를 이러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 일단 뭐 하나 중요한 거 복습을 하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 나온다는 이것을 복습을 해보면, 이제 a를 b로 나누었을 때 q가 몫이 되고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뭐였냐 하면 r은 r의 상수가 되거나 또는 r의 차수가 여기 나누는 식인 b의 차수보다 같지도 않고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거에 따르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b 역할입니다. 이걸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게 2차식이죠. 그럼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이 녀석보다 차수가 낮은 1차식이 되거나 아니면 상수, 즉 1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는 식으로 이제 적으면 ax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나머지를 1차 이하의 식인 ax 플러스 b라고 두자.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무언가 나왔겠고, 그리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자, 여기서 문제는 a와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은 총 a와 b 총 두 개의 미정계수 값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게 두 가지면 필요한 식도 두 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a와 b에 관한 식 두 개를 찾아서 그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식의 정체가 바로 1번, 2번 여기에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1번과 2번은 모두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가 나왔고, 이때의 몫은 이 녀석의 여기에서 나오는 몫과는 다르죠. 같지가 않죠. 그래서 편의상 pq1x라고 좀 기호를 다르게 붙이겠습니다. 플러스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2번 역시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역시 뭔가가 몫이 나왔을 텐데 q1과 qx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q2x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왔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서 식을 잘 뽑아내어서 연립을 해서 ab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좀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왜 인수분해 했냐 하면 지금 이 q1과 q2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x 값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또는 1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2나 2를 대입하면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0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a와 b를 구하려고 해도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똑같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여기다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x 플러스 1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p-1이 되고 우변은 모두 0이 되어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2 플러스 3, 즉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x에 2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p2가 되고 이만큼이 0이 되어서 우변은 간단하게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p-1은 1이다. 이거를 a와 b에 관한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야겠죠. 이제 p-1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p식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만큼이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방금 이 부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p2의 값을 여기에서 구해보면은 좌변은 p2가 되고 우변은 이만큼이 날라가서 2a 플러스 b가 되는데 방금 우리가 p2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대로 a와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하면 a의 값은 1이 되고 b의 값은 2가 되어서 이제 a, b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고, 처음에 구하는 것은 여기 이 나머지 ax 플러스 b였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자리에다가 a, b 값을 모두 대입을 해주면 답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8번 px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때 a,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는 것이 a와 b이기 때문에 나는 a와 b에 관한 관계식 두 개를 구해서 연립을 해서 a, b 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인수가 되는 거죠. 이 기호는 이 식이 오른쪽에 있는 이 px의 인수다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쓰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x-2 곱하기 x-1이죠. 그 말은 이 식 자체가 x-1 또는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x-1은 또 뭐의 인수이기도 하다? px의 인수이기도 하죠. 이 기호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할게요. a 바 b라고 쓰면은 a는 식 b의 하나의 인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px의 인수인데 x-2가 또 이 식의 인수이므로 x-2 역시 px의 인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 저기 29쪽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리, 인수 정리가 나오는데 이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두 식에서 내가 구하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인수 정리는 어떤 다항식 px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px를 바로 x 마이너스 바로 이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라는 사실이 성립한다였고, 즉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이것을 a 이꼴 bq 플러스 r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px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것이 px의 인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px식에서 양변의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면 p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니까 0이 됩니다. p 알파는 0. 따라서 p 알파는 0이라는 사실이 성립하니까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뜻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문제에 뭐가 많이 쓰인다 했냐면 x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면 p 알파가 0이다 라는 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 마이너스 알파가 px의 인수면 p 알파가 0이다. x 마이너스 1이 px의 인수면 p1이 0이다. x 마이너스 2가 px의 인수면 p2가 0이다. 두 개의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p1이 0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2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0이다. 즉 a 플러스 b는 2다 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일단 마찬가지로 p2는 0이다 해서 여기 이 식에다가 x에 2를 대입을 하면은
16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정리를 하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눈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 식이 더 낫겠네요. 자, 이제 이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을 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8 그리고 b는 10이 되어서 이렇게 a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교과서 예제랑 문제에 나오는 유형과 아주 똑같은 거라서 이제 보자마자 사실은 예제 문제 복습이 잘 됐다면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지 방법이 떠올라야 맞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방법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기를 차근차근 가능한 방법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m으로 묶어내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혹시 치환할 게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순서대로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묶어내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식에도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에는 4차 공식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치환할 게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치환을 할 게 있죠. x제곱을 어떤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은 여기가 a제곱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6이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인수분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인수분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곱하면 a-9 곱하기 a-4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야기했다시피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수분해 할 때 치환을 했으면 최종 답은 원래 문제에 제시된 문자로 바꾸어서 답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a를 도로 x로 바꿔줘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자리에다가 도로 x제곱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각각의 식이 한 번 더 x에 대해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1차식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개 보이죠. 우선 치환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래 문자로 되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해서 1차식 4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더 될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줘야 답입니다.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자세히 보시면 이만큼이 중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은 중복된 부분이 나온데 가지고 무조건 치환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복된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했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2x-y를 하나의 문자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2 곱하기 a-5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고 전개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래의 답, 그러니까 정답은 원래의 문자에 대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a 자리에다가 도로 원래의 문자인 2x-y를 도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2x-y-4 곱하기 2x-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번까지 이번 영상에 담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10번부터 끝 문제까지는 이 다음 영상에 담아서 마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